동대문구 희경동에 브라운스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2012년도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서 여기 아파트 입주할 때 들어왔는데, 네. 당시에는 신축 아파트고, 해서 이제 주변에 바로 옆에 동부간선도로가 있어요. 네. 진출입하기도 쉽고 해서, 시세가 좀 높았어요. 다른 아파트 주변보다는. 네. 근데, 최근에 청량리 쪽 호재도 있고, 이문희경 뉴타운 재개발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 구축 아파트들보다도 이제 덜 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비슷해요. 지금은 조금 더 낮거나. 그래서, 네. 전농동이나 네. 아니면은 이문동 구축 아파트나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 해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2012년에 처음에는 신축이라는 조금 호재가 있어서 좀 비싼 가격이라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개발 호재가 있는 전농동이나 이문동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옳은 선택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역경제 방송은 제가 지금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제가 방송 한 14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신축이라는 아파트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아파트를 설명을 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신축 아파트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이 과정에 있는 물건은 입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더 높다든가 낮다든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있는 사업성, 재개발 같으면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돼요. 이게. 투자성은. 근데 이것이 이제 다 진행돼서 신축이 되어버리잖아요. 되고 나면은 그 지역 주변의 기반 시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격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 중에 답을 찾았을 텐데, 신축이었을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축이라는 힘과 기존에 있는 그 힘이 살아있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지금 있는 브라운스톤 주변의 여건이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동부 간선도로가 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크게 호재가 될 수 없는 것이, 서울 시내에 접근하는데, 그 정도 탈 수 있고 없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지하철 역세권도 그렇고, 역세권도 보면 우리가 2호선이라든가 9호선, 5호선 같은 노선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중앙으로 이렇게 집결하기도 좋고, 또 노선 자체가 또 그렇게 잘 생겼고, 그런 반면에 지금 있는 중앙선이라든가 경춘선, 1호선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역인 거는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향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 이 아파트 하나만 보면은 신축되고 3, 4년, 4, 5년 정도 되면 이 아파트의 힘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목적으로 봤었을 때 이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갖고 갔을 때 더 좋다, 이런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진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슨 청량리역 주변에, 여기가 청량리인데. 제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전농동 삼성 아파트, 그리고 청량리 한신 아파트. 청량리 한신, 전농동 삼성, 이런 것들은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 가격대가 그리 높지는 않을 거예요.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런데 왜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슷하냐라는 것은 입지 여건이 걔가 조금 더 얘보다 좋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청량리라는 개발 호재에 있어 사람의 인식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파트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입지도 좋은데 아파트도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파트도 좋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아요. 10억이 다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브라운스톤이 몇 평을 갖고 계세요? 24평이요. 브라운스톤 24평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곳에 20평대 가격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옮겨가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10년, 15년 장기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크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가는데 이쪽에 옮겼더니 걔가 14억 간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네, 제가 네. 보는 눈에는. 그러니까 네, 네. 옮겨 타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네. 찬성이지만은 요 한 곳으로만 집에 계시는 그 구역으로만 보시지 말고 서울 시내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네네. 이 넓은 지역을 나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바라볼 거냐, 이런 거 네. 충분히 좀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서,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미래가 좀 있다고 하면은 옮겨 타고, 예. 그렇죠.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섣불리 옮겨 타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3년간 무주택자로 있다가 네. 분양을 받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청약을 오래된 거 갖고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돼 있어요? 8년 됐어요. 8년 같으면 조금 약하기는 해요. 3기 신도시를 노려보면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 거는 없는데, 지금 네. 현재 10년 되신 분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벌써 한 12년, 13년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3기 신도시 전략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봐요. 네네. 그렇다고 만약에 그렇게 가신다면은, 청약을 계속 살려서 전략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일부 돈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세요. 그거는 청약을 하는데 네네. 지장이 없어요. 예. 빌라나 다세대라든가 주택을 사면 청약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끌고 간다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